안녕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와 동물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길고양이 학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동물권 강화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시간에는 동물 학대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라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그와 동시에 좀 학대하거나 버리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물학대 실태가 어떠한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전에 비해서 동물 학대 제보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무래도 뭐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시민 의식도 좀 높아지셔가지고 네. 이제 신고를 하시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실제 생활에서 물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동물 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 N번방이라든지 뭐 네. 고어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동물 학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 온라인으로요? 예, 그래서 뭐 소위 뭐 간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네. 이제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린다든지 또 유튜버들이 좀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네. 올린다든지 이런 이제 온라인 범죄가 사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좀 더 자극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네. 그 범죄가 계속 좀 잔인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으로도 범죄가 늘어나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최근 부산에서도 이 동물학대로 추정되는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있는 동물들보다 없는 동물들이 더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쉬운데요. 이런 동물들을 좀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길리에 있는 동물들은 주인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정말 많이들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범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직 인식이 좀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길이의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CCTV 같은 걸 이제 동물 학대가 일어나는 곳이라든지 그렇게 좀 예상되는 곳에 좀 달아달라고 요청을 드리고는 있는데 뭐 동물 사건 그런 걸로는 사실 CCTV를 달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 의식이 좀 높아지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널리 퍼져야지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법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좀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동물 학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동물 학대가 발생을 하면 그 학대자로부터 학대 동물을 긴급 격리를 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 긴급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학대했던 주인이 도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주에서 있었던 뭐 쥐불놀이처럼 개를 목줄을 해서 빙빙 돌렸던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주인이 도로 돌려달라고 해서 그 주인한테 그 개가 다시 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좀 바꿔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그 주인으로부터 학대 동물하고 학대자하고 영원히 격리를 좀 시켜야 되고 그리고 동물 학대한 사람도 그 동물을 키우는데 어떤 제한을 두도록 네. 그런 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 학대자가 계속해서 동물을 또 키우고 하면서 학대를 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법이 지금 보완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대자와 그 학대받은 동물을 임시로만 격리시키는 게 아니고 영원히 네. 이제 격리를 시키거나 또 이후에는 학대자가 더 이상 동물을 키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참 이렇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동물 학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별것 아닌 동물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 사건을 굉장히 중한 범죄로 보고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고 있고
굉장히 좀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우리나라도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전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동물을 학대한 과거가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사례도 그렇고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좀 입증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동물 범죄가 동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동물 학대 범죄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도 인식이 그냥 동물 사건, 그리고 동물 사건 때문에 사람이 뭐 전과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아직까지 미비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사회적인 인식이 네. 바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태도 계속해서 다양화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동물 학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경찰에 뭐 동물 학대 사건을 들고 가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냐는 식의 그게 많아서 신고를 하신 분들도 좀 상처를 많이 입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기소율이 동물 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제대로 수사를 해주셔가지고 기소율도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또 사법부에서도 이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가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 같은 경우도 뭐 정말 많이 나온 게 500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좀 양형을 좀 엄격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봤을 때 동물보호법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동물 범죄를 좀 전담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동물보호법에는 이게 있지만은 이 특사경이 그냥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이 네. 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서 그 해외 관련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처벌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거기는 뭐 영원히 그 동물하고 격리를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리고 뭐 징역형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뭐 벌금형에 그치는 저희 나라보다는 좀 더 강하게 네. 처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지난 9월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 네.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동물 학대자가 그 학대 동물을 도로 데려갈 수 있는 네. 영원히 분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그 동물을 그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하는 지금 법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동물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물을 이제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하고 앞으로 어떻게 인간과 이제 함께 살아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생애 주기별 뭐 동물하고 살아가는 그런 뭐 로드맵 이런 거를 또 만들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반려동물이 1000만이 아니라 1500만을 가는 시대인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반려동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아가는
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되는 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인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구포 가축시장 폐업이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폐업 이후에 인식의 변화를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아, 그렇죠. 사실 구포 게시장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여론 조사를 해보면 네. 게시경에 대해서 사실 뭐 반대는 하지 않는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먹지는 않지만 뭐 반대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좀 사실 대부분 많았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 그 구포 가축시장 도살장에서 탈출한 개가 도로상에서 다시 이제 도살하는 분이 잡아서 다시 끌고 가는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때 그 동영상이 굉장히 엄청난 뭐 공분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그때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행정하고 뭐 정부하고 뭐 전부 정치권하고 다 움직여서 사실 1년 만에 2019년에 구포 게시장이 폐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또 지금 뭐 전국에 3대 게시장이었던 대구 칠성시장도 폐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대통령께서 지금 게시경 금지에 관한 발언도 얼마 전에 해서 관련 부처에서 지금 뭐 이게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포 가축 시장이 폐쇄되는 게 사실은 이 게시경이 정말 잔인한 동물 학대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준 정말 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제도 있더라고요. 네.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국제 동물 생명 영화제. 최근에 부산에서 열리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네요. 국제 동물 생명 영화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9년 그 구포 가축 시장이 폐쇄되고 나서 1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3회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사실 동물 건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집회라든지 현장 활동이 많아서 일반 대중들에게 좀 다가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물권 활동을 이제는 단지 동물권 활동이 아니라 생명 존중 활동으로 해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좀 쉽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 방법으로 영화라는 매체를 대중문화를 통해서 좀 다가가 보자는 의도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은 대부분 동물 영화라고 하니까 좀 무겁다든지 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좀 뭐 따뜻하고 그리고 감동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주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로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에는 최근에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길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사실 로드킬을 어떻게 딱히 예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네. 이건 정말 운전자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겨울 같으면 저희가 길고양이들이 차량이 따뜻하니까 엔진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겨울에는 모닝노크 캠페인이라고 차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번 두드려 달라는 그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로드킬 예방은 또 동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2차 사고로 해서 사람까지 다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죠. 사고가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로드킬은 어쨌든 운전자분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고 좀 서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동물들에게 길을 건너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운전자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부산시에서 길고양이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실까요?
저희가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건 없는데 길고양이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좋아하시는 분이랑 싫어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서로 좀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길고양이 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네. 할 때 좀 더 깨끗하게 급식소를 관리하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길고양이들을 좀 돌보는 부분에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게 단지 길고양이를 그냥 캣맘들이라든지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이제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시고 조금 더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이제 인식 변화를 위한 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캣맘들이 있잖아요. 이게 밥을 주는 게 사실은 고양이들의 자립을 막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도심에서 길고양이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먹이를 따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어떻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가 또 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그닥 좋은 편이 아니고 옛날부터 도둑 고양이니 이런 걸로 요물이니 사실 이런 편견이 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길고양이 학대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심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이 너무나 그 자생하기에는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들도 많고 아까 로드킬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굶지 않도록 캣맘들이 하는 거는 뭐 이 길고양이들을 뭐 정말 어떻게 크게 돌보는다기보다 최소한 먹을 거는 풍족하게 어느 정도 굶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뭐 자생에 방해가 된다든지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좀 많이 간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물들이 자생하기에는 동물의 공간에 인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동물 학대, 유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물 복지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뭐 기존에 있었던 동물 구조라든지 동물 학대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해나가면서 네. 사실 교육하고 캠페인 부분에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할 예정이거든요. 인식 변화가 정말 중요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명 교육을 실시를 해야 좀 더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생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노력을 좀 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캠페인도 아무래도 인식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함께 해서 협업해서 하는 그런 캠페인도 앞으로 좀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동물학대와 관련해서 김혜라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회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동물 학대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동물도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상생하는 사회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